2학년 물리학입니다. 2학년 물리학 소단원, 공이단원, 원자의 스펙트럼 지난 시간에 교과서 읽기 한번 했는데요. 교과서 읽기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94페이지부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94, 95, 96, 97페이지까지가 연결되는 내용이랑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 입자를 광자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리하냐면 진동수가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큰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진동수라는 거는 1초 동안에 따다다다닥 진동을 하는데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빨리 진동한다는 거고요. 큰 에너지를 가진다는 건데요.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진동수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플랑크 E는 HF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는 식이고요.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1913년 보어는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였고요. 보어의 과정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 허용되고 각각의 궤도에서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집니다. 이때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N은 1, N은 2, N은 3 민 궤도라고 하며 N을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시간에 주 양자수, 자기 양자수라는 거 했었을 거예요. 전자가 궤도를 옮길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데 이때 전자가 궤도를 옮기는 것을 전자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전자가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이하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전이하는 그림이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 돼. 그러면 에너지를 흡 하고 빨아먹는 그림이고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더 높은 궤도 양자수가 더 큰 궤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요. 들뜬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전자가 바깥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전이하면서 광자를 방출합니다. 빛을 방출합니다. 에 관한 그림입니다.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궤도에서의 에너지, 자, N은 2고요. N은 1이라면 이때의 에너지와 이때의 N2에서 N1으로 그 에너지 차이만큼 광자가 방출이 됩니다. 이 M에서 이 N은 N번째 궤도와 N번째 궤도 사이의 전자의 에너지이며 F는 광자의 진동수, 람다는 광자의 파장, C는 광자의 광속입니다. 이와 같이 원자에서 방출된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각각의 파장에 해당되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은 딱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4개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궤도가 있고요.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의한 만큼의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방출이 됩니다.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전자의 전이가 일어난 두 궤도 사이 에너지 차이를 알려줍니다.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4개의 파장을 보어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선은 656나노미터인 빨간선은 전자가 N3 궤도에서 N2 궤도로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 해당하는 광자가 방출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개의 파장도 각각 궤도를 전이할 때 광자의 방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N1, N2, N3, N4, N5, N6 수소 원자 궤도 모형이고요. 가장 안쪽부터 1번 껍질 N은 1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요렇게가 N2고요. N2 껍질로 전이해서 내려올 때 광자를 방출하면서 그 광자가 눈에 보이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N2로 전이를 하는데요. N3에서 N2로 궤도를 하는 가장 짧은 거리를 전이할 때 가장 에너지 차이가 작을 때는 가장 긴 파장이 길다는 것은
길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다는 거예요. V는 F 람다에서 C는 F 람다, V는 속력이고요. 속력은 빛의 속력이고요. 빛의 속력은 상수값이니까 F는 반비례합니다. 즉 파장이 길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 그러니까 이때는 파장이 가장 그 빨간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4에서 N2로 전이할 때는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진 초록색 빛이 나오고요. N5에서 N2로 전이할 때, N5에서 N2로 전이할 때는 요 에너지 차에 의한 광자가 방출이 되고요. N6에서 N2로 전이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더 에너지가 큰 빛, 즉 진동수가 큰 빛이 방출이 되고 그 진동수 큰 빛은 410나노미터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빨강, 초록, 파랑, 보라에 해당하는 빛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이고요. 가시광선의 영역은 N2로 전이할 때 나타납니다. 자, 교과서 아래 읽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플랑크 상수 이야기. 1900년 플랑크는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을 설명해주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두 개의 상수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였다. 두 상수 중 하나는 어떤 빛의 진동수와 그 빛의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H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E는 HF, 빛의 진동수가 결정이 되면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라는 관계식을 나타내는 H, 플랑크 상수이고, 또 하나는 확률과 엔트로피를 관련하는 상수 K다. 두 상수 모두 플랑크가 처음 제안했으므로 둘 다 플랑크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지만 도덕적인 플랑크가 그래서 이 플랑크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나치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해. 그래서 자기 아들도 나치에 의해서 살해되고 굉장히 슬픈 일을 많이 겪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플랑크가 K에 관해서 볼츠만 이론을 인용해서 제안했음을 그의 논문에 명시한 덕분에 K는 나중에 볼츠만 상수로 불리게 됩니다. 플랑크 상수 H는 나오자마자 물리학 분야에 두루 사용하는 중요한 상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H 값을 여기다가 실제로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중에 대학 물리학에 가면 나옵니다. 이 상수는 파동의 성질을 입자의 성질로 또 입자의 성질을 파동의 성질을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E는 HF고요. F는 진동수니까 얘는 파동의 관점이 크고요. 에너지는 광자네, 얘는 때리면 아프네, 덩어리가 있네, 실체가 있네, 입자의 성질이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H는 입자와 파동을 서로 연결해주는 상수의 역할을 합니다. H는 불확정성 원리에 등장하면서 가장 작은 것의 기준이 되는 보편상수로 자리매김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 읽기 계속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교과서 읽기 하겠습니다. 선 스펙트럼과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 앞에 나온 내용 다시 합니다. 자, 옆 날개부터 읽겠습니다. 일렉트로볼트는 전자볼트이고요. 에너지 단위고요. 1일렉트로볼트는 1볼트의 전압으로 전자 한 개를 가속시킬 때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전자 한 마리가 있는데 1볼트로 이 아이를 가속시켰더니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때를 1일렉트로볼트라고 하고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 굉장히 작은 양의 에너지네 1일렉트로볼트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요, 일렉트로볼트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주를 가지고요. 자, 책 읽겠습니다. 원자 내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상태로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며,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다. 자, 요거는 실험적으로 이때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돼 하고 실험적으로 찾아낸 식입니다.
각 상태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전자는 궤도를 이동한다. 전자의 전위에 의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반대로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실험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색이 나오네, 이 파장이 뭐네, 에너지 준위가 뭐네. 그래서 반대로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 실험을 하고 이거를 요때 요렇게 요런 파장이 나오네, 빨강색이 나왔네, 초록색이 나왔네, 파랑색이 나왔네, 보라색이 나오네. 이걸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내고 그걸 가지고 보어는 원자 모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원자 모형으로 만들어낼 때 설명한 에너지 준위 값은 이렇습니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각의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어떤 두 에너지 준위, 에너지 차이에 대응됩니다. 이때 전자가 1인 궤도로 전이하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고요. N이 궤도로 전이하면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 빛이 방출되고요. N3 궤도로 전이하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외선 영역이 방출되고요. 가시광선 영역이 방출되고요. 적외선 영역이 방출된다고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보여요 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가시광선 영역,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끝에 있고 파장이 가장 긴 거고요. 보라색이 가장 에너지가 크면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예요. 보라색 에너지가 큰 거. 그래서 얘를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빨강색 넘어서 그래서 얘를 적외선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는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크고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사실은 이 내용이 3단원에 대단원 3단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암을 일으켜. 그래서요,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해서 세포를 세균을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고요. 진동수가 큰 빛입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작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자외선 엄청 세네야. 자외선은 자외선으로 뭔가 파장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태울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자외선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요, N1 궤도로 전이한다는 건 여기가 N1 궤도니까 N1 궤도니까 바닥 상태, N2 궤도는 여기고요. N3 궤도는 여기니까요. N1 궤도로 어디에서든지 N1 궤도로 전이한다는 거는 가장 큰 에너지 차이를 만든다는 거니까요. 가장 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얘는 자외선 영역이 발생되는 가장 무서운 위험한 자외선 영역이 빛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자외선 영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피부에 상처를 입히겠지? 많이 실험을 한다면.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N2로 전이할 때 다른 궤도에서 N2까지 에너지를 잃어서 N2까지로 전이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자, 즉 가시광선 영역이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요, 요 실험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 게 발머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발머 실험이 여기 있고요. 얘는 라이먼, 발머, 파센, 브라켓, 푼트에서 각각의 N1 궤도, N2 궤도, N3 궤도, N4 궤도의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빛들이 나오는지에 대해 따로따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나오는 것은 요 발머 영역, 즉 가시광선 영역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궤도를 전이할 때 광자가 방출되고요. 궤도 전이 차가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궤도 전이할 때 가장 작은
궤도차. 그러면 N3으로 N2로 전이할 때 N3에서 N2로 떨어질 때가 가장 작은 에너지 차니까 가장 작은 진동수, 즉 가장 긴 파장의 빛은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N3에서 N2로 전이할 때 여기서는 빨강색이 나오고요. 그 위로 전이하는 거 N4에서 N2로 전이할 때는요.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 파랑색, 보라색 이런 순서로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4개의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라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책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871년 옹스트롬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 4개의 파장을 1872년에 측정한 사람이 옹스트롬이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 하고 계산한 사람이 발머였네요. 다음은 옹스트롬이 실제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값입니다. 1885년 수학교사였던 발머는 도대체 656.21, 486.07 도대체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수식을 제안한 수식이 요거였어요. 그래서요 수학교사였던 발머는 이 파장들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얘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수학자들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간단한 경험식을 유도하였습니다. 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1888년 3년 뒤 리드베리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파장을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더 일반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요 R은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고요. 그림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인 자외선 영역인 라이먼 계열과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하는 발머 계열 그리고 적외선 영역의 파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보어가 왜 스승님이 보어의 스승님 러더퍼드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어 라고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들러붙을 거잖아, 원자가 순식간에 없어질 거잖아 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보어의 원자 모형은 아니야 이렇게 있고 원자핵은 중간에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정해진 궤도만 돌아. 그래서 얘네는 안으로 들러붙을 수가 없어 라고 설명을 했고, 이때 이 궤도를 설명했던 그것이 발머가 계산한 이 식을 가지고 보어는 궤도가 N1 궤도, N2 궤도가 이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빛 에너지를 내면서 원자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어의 궤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파장이 이렇게 하면 길어지고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거예요. 파장이 작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요. 진동수가 크다는 거고요. 제일 무서운 아이지. 파장이 작은 게 제일 무서운 아이인데 라이먼 계열이 더 무서운 아이고,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고요.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파센 계열은 적외선 영역입니다.